신용의 전진 의원이 모여서 어떻게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차원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4시 50분쯤부터 면담을 시작했죠. 면담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참모진들과 함께 대통령실 주변 잔디밭과 헬기장 등을 10여 분 동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조금 전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야외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예. 오후 4시 54분쯤에 대통령실 총사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면담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듣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산책 이후 실내 식당에서 면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요. 조금 전에 면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면담의 주인공들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나서 이 파인그라스에서 야외 정원에서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면담이 끝난 것으로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넥타이 없이 편안한 차림이고요. 표정도 뭐 다소 밝아 보이고요. 오늘 뭐 비도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차담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차를 앞에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은 모습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 왼쪽에 앉았네요.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비서실장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4자회담이 아니라 3명이서 함께 만나서 차담을 나눴습니다. 원래 예정이 4시 30분이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4시 한 54분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배석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라서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여전히 면담이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면담이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 만약에 오늘 회동에서 알맹이가 없는 빈손 회동으로 끝난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주도하는 김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힘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공세는 강화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지가 더 약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살려서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 국면을 보게 되면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예를 들어 선거 사실은 이제 야권이 이제 후보 단일화 하면서 상당히 흑빙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쩌면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 그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3대 요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강성 발언을 한 이유는 사실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도 7080 세대들이 의외로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김 여사 부분을 거론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제 입장을 정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거고, 예. 사실은 그 효과를 좀 본 거죠. 이번에 좀 예상보다도 좀 많은 득표차로 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이른바 때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각된다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될 만한 것을 못 얻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강도 높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는 내 앞으로 줄 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대놓고 자기 정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 또 보수 지지층 내에 여론의 그 지형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지금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묘하게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추후에 만날 게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네, 나름대로 어떤 6월에 좀 대통령에 대한 압박 효과 또 저는 뭐 충분히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렇지 예. 않다면 뭐 이거는 뭐 대통령 만난 후에 그때 논의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흔쾌하게 그걸 승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차하면은 우리 여야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저게 대통령의 압박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너무나 여야가 최악의 상태로 협치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뭐 여당 대표라도 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물꼬를 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자유야 대표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훨씬 많다고 보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 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여러 가지 권한의 부분을 상당히 위임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훨씬 더 한동훈 입지가 더 커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입지 축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만약에 이제 오늘 회담이 빈손으로 됐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그야말로 윤석열을 때리기나 차별화를 갈 경우는 본인이 어떤 민심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친간의 또 압박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 말씀을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밖에서 외부적으로 입지는 커지겠지만 또 당에 가면 친윤과의 갈등 차원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독대에서 좀 힘을 팍 실어줬으면 한동훈도 어깨가 펴지고 덩달아서 대통령이 입지도 좀 넓어질 텐데 하는 좀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과 면담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할 말은 다 하고 들어갈 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해서 보수 공멸에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친윤계는 뭐 국정 운영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지 반문택 승부를 결정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좀 불거지는 네. 뭐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그런 갈등은 이제 이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일종의 위기 상황 비슷한 걸 이제 맡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장인 걸 하나도 관철시키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에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별로 반응 안 보이면서 성사도 안 됐고 계속 그런 식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동훈 대표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리더십도 없고 뭐 그런 거 같다라고 사실은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퍼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보선을 맡게 된 거고 재보선에서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그런 리더십 위기를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부산 긍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택한 게 강공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강공 드라이브를 택한 거고 그게 일단은 먹힌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거나 좀 다름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의 그 개인적인 리더십 또 당내에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친한동훈계 모임도 갖고 뭐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지금 분명해요. 친한동훈계를 점점 늘려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제 임기 반환점 돌아서 이제 임기 내리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시기적으로 지금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욱더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아마参謀진들이 모여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면담에서도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든 할 얘기는 다 하고 나오자 이렇게 전략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오후 6시 16분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4시 한 50분에서 54분 사이에 시작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걸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래도 1시간 예상보다는 좀 길어졌네요. 네,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맞는데다 지금 주요한 이 현안만 하더라도 이 한동훈 대표가 되던 세계 외 의정 갈등이라든지 한 최소 5개 정도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지 본인만 얘기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얘기가 오면 답변을 다시 그 부분에 다시 토론을 하고 이 정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만 충분히 나오면 뭐 30분이든 뭐 20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나 여야 온통 아마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건지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거의 빈소리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경우는 애당초에 만나지 않은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서.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에 어느 정도 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해결책이 그리고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강경 모드, 뭐 대통령실을 향한, 뭐 김 여사를 향한 비판 모드를 계속 이어갈까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회동에서 뭔가 성과가 없다라 그러면 한 대표는 안 그래도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땀 때려주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지금 야당이 이번에 또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일단 약간 좀 좀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윤 대통령으로 잘 나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성과물을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잘 나가다가 여차하면 수용하게 됐다.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암시하고 오늘 이 됐다. 면담에 좀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입에다 넣으면 안 되지. 이재명 대표의 세동 제안을 받아들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 받아들이고 가도 되는데 면담 끝나고 나서 뭐 수용 여부를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런데 뭐 3시간 만에 곧바로 받겠다고 하고 면담 전에 결정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통령에게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야당 특검법 재개결 다음에 할 때 이번에는 우리 찬성할 수도 있어.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대통령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용을 안 했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수준의 수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하는 그대로 아마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발의를 하는 그런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그 집권 여당 대표하고 만나면 보통 한 3가지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는 만남 전에 충분히 조율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 되지 않겠다 조율을 하는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는 조율이 전혀 없었다. 두 번째로는 회담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 메시지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믿든 싫든 좋든 나쁘든 간에 화합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사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진 한번 몇 가지 나올 텐데 그런 연출의 장면이 좀 오늘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좋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워낙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 때문에 국민들도 불안하고 보수 지지층도 불안할 텐데 좀 이게 좀 다들 껴안는 모습을 사진을 하나 보여준다든지 아주 웃으면서 양손을 잡는 모습 이 정도는 보여줄 법도 한데 그런 결과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네. 화면은 안 보였지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긴 했다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까지 1시간 20분간 진행된 유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 의미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최종전 한국 시리즈가 오늘 개막합니다. 기아와 삼성의 클래식 매치, 일명 맹수 대전이 31년 만에 성사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펼쳐지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살짝 내려서 경기가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켓을 일찌감치 다 팔렸고요. 호스에 들어와서 이 삐끼 보러 매진 가는 공연이 삐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기아 경기장을 기아 잠깐 비춰주시면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가 와서 방수포를 깔았다가 지금은 다 치웠습니다. 오늘 그 시구에는 해태 시절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김은용 감독이 시구를 맡고요. 김성환 선수가 시타, 또 김종모 선수가 시포를 맡을 예정입니다. 두 팀 모두 한국 시리즈 무대는 오랜만입니다. 기아는 2017년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이 무대에 올랐고요. 삼성은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93년 이후 31년 만에 격돌,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팀들의 라이벌 대결이라 팬들의 관심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안녕히 계세요. 뜨겁습니다. 두 팀 사령탑